안녕하세요, 조합니다. 오늘은 최근에 제가 질문 받은 것들 중에 토익을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파트 5 문법 문제들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 분들의 걱정을 좀 덜어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일단 문법 문제를 하면은 정말 많은 문법 개념이 많죠. 그 강의만 다 듣는다 해도 학원 기준으로 한 달 또는 2달까지 그 교육 과정이 다 있는데, 그 모든 강의를 다 듣고 문법 문제를 풀려고 했을 때 개념은 분명히 정리를 했는데 생각보다 문제를 풀 때 내가 배웠던 개념에 대한 문제가 안 나왔다거나 기억이 잘 나지 않아서 틀려 보셨다면은 아마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해 드렸지만 토익을 빨리 끝내시고 싶으신 분들, 노베이스에서 토익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될 게, 토익은 어려운 문제를 많이 맞는 시험이 아니라 남들이 다 맞는 그런 쉬운 문제부터 차근차근 맞춰 나가서 결국 내가 거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가지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뭐 영어적인 개념을 더 많이 아냐 적게 아냐 이게 아니라 잘 읽고 잘 듣고 그리고 어휘량이 많게 스스로 계속 하루하루 발전해 나가신다면은 충분히 누구든지 다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은 그 시작점이 될 만한 내용에 대해 말해보려고 합니다. 이때까지 공부를 해오면서 자주 나오는 개념들만 총 5가지를 스스로 정리를 해봤는데, 나름 검증해보니까 무조건 나오는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먼저 정복해보는 방법으로 공부 방향을 잡으신다면은 문법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시지 않을 것 같아요. 인트로 보고 오시죠. 문법을 하는 이유는 보다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읽을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 또는 DM을 보내시는 분들이 항상 물어봐 주시는 게, 학원을 다니는데 문법을 모르는데 어떻게 파트 7을 풀냐, 또는 파트 5, 6을 어떻게 푸냐 라고 하시는 선생님들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문법을 알면 잘 읽고 하겠죠. 근데 문법을 몰라도 읽는 데는 지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문법을 무조건 알아서 잘 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는 아닌 것 같고요. 그렇게 따지면은 파트 5, 6에 대한 문법 내용을 전부 다 안다면은 무조건 만점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죠. 그 정도로 문법이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문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어떤 문법 같은 경우에는 개념만 알아도 쉽게 문제를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영어적인 실력이 아니라 그냥 수학적 공식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2차 방정식을 풀 때 근해 공식을 때려 넣으면은 바로 답이 나오는 것처럼, 어떠한 개념을 알고 문제에 접근했을 때 바로 문제를 풀 수 있다면은 그것부터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문법적 내용을 다 아는 것보다 일단 문제 잘 나오는 것부터 선별적으로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 풀이를 하면서 부족한 개념을 제가 예전에 영상에 보여드렸던 문법 강의나 문법 책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자주 나오는 것부터 정리를 하시고 점점 공부를 하시면서 내 실력이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그때에서 내가 부족했던 문법 개념을 채워 넣어줘도 되니까 처음부터 너무 많은 문법 때문에 고민을 한다거나 공부에 두려움을 느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해온 5가지는요, 공부를 하면서 꼭 알아야 되는 거고, 이걸 알았을 때 여러분이 문제를 맞는 개수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기출문제집 기준으로 말씀해 드리는 건데, 매 회당 나오는 문제가 있고 2회, 3회마다 나오는 문제가 있고 다 다르겠지만 자주 나오는 것만 정리를 했으니까 그것 먼저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공부를 해보셔야 될 개념은 문장 구조입니다. 문장 구조를 공부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문장을 볼 때 1형식인지 2형식인지 3형식인지 4형식인지 5형식인지 그 형식에 따라서 문장에 들어가는 주어, 동사의 성격, 그리고 목적어의 종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빈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 빈칸이 들어간 문장이 몇 형식인지, 능동태인지 수동태인지, 문장 형식에서 어떤 것이 빠졌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바로 찾을 수 있잖아요. 그걸 알게 된다면은 여기서는 부족한 게 주어다, 또는 목적어다, 또는 동사다 라는 거를 파악할 수 있다면은 바로 답을 찍을 수 있는 게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문장 형식부터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추천해드린 책에 문장 형식에 대한 내용이 너무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보셔도 좋고, 아니면은 강의에서도 문장 형식에 대한 강의 먼저 들으시는 게 가장 기초적인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문장 구조를 알아야 제가 이후에 말씀드릴 4가지에서도 분명히 도움이 될 거니까 꼭 제일 먼저 공부를 하시는 게, 투부정사, 동명사, 부사 이런 걸 하시는 게 아니라 문장 구조부터 공부를 하셔서 문장을 파악하는 능력을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번째가 어근어형 문제입니다. 어근어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진짜 문제가 많습니다. 각각의 어근에 따라서 명사, 형용사, 부사의 형태가 다 다르죠. 그래서 그 어근으로부터 어떻게 단어가 파생되는지를 공부를 하시고, 1번에서 말씀해드린 것처럼
어떤 빈칸이 들어간 문장을 보고 이 빈칸은 어떠한 자리가 필요하니까 이러한 선택지를 고르겠다 라는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근어영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어떠한 모의고사든 꼭 나오는 문제고 그 문제를 틀린다면 그만큼 타격이 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꼭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관계대명사 관계부사입니다.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 같습니다. 많으면은 매해마다 나왔던 문제 같고 적게 나오면은 2회당 한 번 고르려고 항상 나왔던 문제인데 관계대명사 중에서 소유격 관계대명사 또는 컴마 찍고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그냥 제가 문제를 많이 풀어봤을 때에는 관계대명사 문제는 무조건 나오니까 꼭 정리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원급, 비교급, 최상급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개념은 정말 문법 체계에 정말 잘 나와 있습니다. 어떤 문장에서 어떤 경우에 원급을 쓸 건지, 비교급을 쓸 건지, 아니면 최상급을 쓸 건지 원급, 비교급, 최상급마다 쓰는 구성이 다릅니다. 원급을 쓸 때에는 어떤 형태로 쓰는지, 비교급을 쓸 때에는 어떤 형태로 강조를 한다거나 또는 then을 쓰는지 to를 쓰는지에 대해서 다르죠. 그리고 최상급은 꼭 더를 붙이는데 더 다음에는 어떤 형태로 단어들이 오는지에 대해서 각각의 문제마다 묻고 있는 게 다 다르더라고요. 제가 책에서 봤는데 비교급만 나온다든지 원급만 나온다든지 이렇게 따로따로 나오는 게 아니라 한 번의 파트로 보통 다 정리가 되어 있던 책을 많이 봤는데 꼭 그러한 공부를 하셔서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 틀리지 않고 낚이지 않고 잘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문제를 풀어봤을 때 꼭 빈칸 뒤에 어떤 게 오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파악을 하지 않고 단순히 앞에 있는 단서로만 문제를 풀다가 틀려본 경험이 많기 때문에 빈칸 뒤에 어떤 단어가 오는지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는 보기를 선택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한 정답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개념을 알아야지 문제를 풀 때 잘 조용할 수 있겠죠. 꼭 원급, 비교급, 최상급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가 동사 문제인데 보통 동사를 많이들 강조하시는 선생님들이 많고 그리고 한 번쯤이라도 토익을 공부해보셨다면 수태, 시제일치에 대해서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빈칸 자리가 동사인데 동사의 형태가 단수 동사를 쓸지 복수 동사를 쓸지 능동을 쓸지 수동을 쓸지 과거인지 현재인지 미래인지에 대해서 다르죠. 결국 각각 경우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동사의 경우가 나뉠 수가 있고 그런 문제가 자주 나온다는 걸 문제지를 풀어보셨다면 분명히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꼭 정리를 해야 될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리해 보시고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틀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해드린 거 말고도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에 대해서는 자주 나오니까 분명히 한 번쯤 공부를 해보셨을 거고 그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너무 쉽거나 자주 접하셨기 때문에 굳이 제가 말씀해드리지 않아도 다 맞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해드린 5가지 개념을 한번 잘 정리를 했고 확실하게 숙지를 하셨다면은 일단 모의고사를 한번 풀어보세요. 그럼 모의고사 풀어보시면서 분명히 문법적 지식 때문에 틀렸던 문제가 있으실 겁니다. 그런 문제는 보통 접속사 문제, 그리고 가정법 문제, 어휘 문제, 전치사 문제들이 있을 건데 이런 개념에 대해서는 물론 공부를 다 하고 문제를 푸는 것도 좋겠지만 너무 많은 양을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문제를 풀고 틀렸을 때 그 틀린 거에 대한 강의나 또는 책을 통해서 개념을 채워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히 많은 내용을 한 번에 공부를 해서 다 외우지도 못하고 시간을 낭비할 바에는 문제를 푸시면서 개념을 채우시면 됩니다. 개념을 채울 때는 답지로 개념을 채우시면 되는데요. 답지를 공부했는데도 뭔가 부족하다 하시면은 문법책이나 강의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게 공부를 해도 또 틀린다 하시면 그냥 넘어가세요. 너무 지엽적인 문법 내용은 안 하시는 게 좋고요. 내 점수가 만점이 아니고 600점, 700점, 800점이라면은 굳이 그런 것까지 공부를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그 시간에 더 많은 어휘를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빠르고 정확하게 문법 정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고 문법 정리를 했을 때 여러분의 점수가 변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을 한번 제가 찾아보고 알려드렸는데요. 물론 이러한 내용은 정말 제 주관적인 내용이고 교육자가 아닌 입장에서 말씀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제가 직접 문제를 풀면서 느꼈던 거에 대해 말씀해 드리는 거니까 들어보셨을 때 앞서 말한 내용 중에 뭔가 나는 이런 개념이 확실하게 정의할 수 없다 라고 하시면은 한 번쯤 정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해 드린 개념 말고도 다른 게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건 너무 지엽적인 거라서 넘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문법보다는 어휘량과 독해량을 더 늘리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독해량을 늘려서 성적이 많이 올랐다는 건 제 영상의 댓글만 봐도 정말 많이 나와 있으니까 꼭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확실하게 맞는 문제가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날 수 있게 공부 방향을 잡으시는 게 더 현명하게 토익을 빨리 끝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공감을 하셨다면 제 얼굴 보이시죠? 제 얼굴 누르면 구독되니까 구독 눌러주시고요.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는 주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